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안니아 연구원이 종종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안니아 연구원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선님과 다르게 약간 반대로 좀 침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언젠가 좀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아,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미국 네, 네. 경기가 네. 침체인지 아니면 침체가 아닌지.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니아 연구원의 그 생각을. 일단 침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면은 아마 의견이 같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년 대비 성장률이 빠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빠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비가 꺾이거나 뭔가 과한 경기 폭락 같은 게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 오늘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한 꺾임, 그러니까 과하게 뭔가 미국이 정말 뭐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체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오늘 주요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부분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그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다 통틀어서 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들을 정리를 드릴 거고 왜 이렇게 위험하게 반응하고 있나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저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트렌드에서 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 두 가지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까지 확인해 볼 텐데 앞에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시청자분들은 쭉 그냥 이렇게 대충 들으시다 기업만 들으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기업을 있어서 좋아하시죠. 기업이 네. 중요하죠. 네. 맨 끝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지나치게 반영을 했다. 네. 그럼 지나침의 그 정도와 미국 네. 경기 둔화 가능성을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그 왼쪽 그래프가 이제 4월 이후부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빨간색이 이제 12개월 선행 EPS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12개월 선행 PER이 사실 지금 급락하게 되면서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10% 가까이 4월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ER을 좀 세부적으로 좀 분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그래프인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PER이 지금 원래 4월 1일에는 19.5배였어요. 근데 이거를 분자와 분모를 뒤집으면 보통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 가격에 사면은 연간 5%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5월 6일까지 5.6%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세부적인 요인들로 분리해서 좀 봐보면은 일단은 그 2년물 단기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고요. 0.3%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2.6% 확대가 됐고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경기가 위험할 것 같을 때 오르는 회사채 스프레드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네. 전반적으로 이게 다 PER 축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금리가 크게 올라갔다. 그래서 PER이 내려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좀 더 보여드리면은 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장이 크게 반영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래프에 보시면 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섹터별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경기 둔화가 원래 있을 때 보통 화면이 안 나오는 네, 어떤 화면? 네. 어떤 섹터별 그죠? 수익률 네. 데이터고요. 지금 6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6페이지. 지금 우리 연구원님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5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이게 요겁니다. 나오네요. 네, 자유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네. 16%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보통 이 숫자가 보통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때 좀 네. 자유소비재 섹터가 전체 증시를 많이 하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좀 경기 불확실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네. 다음으로 8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네. 자, 8페이지 제 넘겨보도록 화면이랑 연동이 하겠습니다. 안 돼요. 네.
자, 8페이지에는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는 시장 네. 속에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간의 큰 괴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 가지 표로 나타내주고 계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른쪽 위에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네네. 좀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이후에 네, 맞습니다. 급등을 했죠. 네, 그 원래는 항상 마이너스의 실질 금리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고 그 이런 거는 국채가 좀 과도하게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왼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사실 인용물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사실 이렇게 내려갈 일이 사실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에너지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을 좀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망 현상이 나아졌다라는 코멘트들이 없고 네. 미국의 소비 펀더멘털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나 오른쪽의 그래프 보다시피 사실 그 4월 이전에도 이미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회사채 스프레드가 1.3%까지 확대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경기 불확실성을 더해지면서 추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떨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네. 생각들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제 네.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반영하면 네.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내가 시장에 반대로 서서 이거는 많이 반영됐으니까 나는 더 적극적으로 덜 네. 겁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이게 시장이 보통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한 4,600, 700대도 저는 이제 저번에 출연해서 이제 네. 4,400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런 시장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인드면 이제 인덱스만 투자하는 게 맞고 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알파를 추구하려고 할 때는 사실 종목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시도를 해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어떤 것들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하는지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그래프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8%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그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 실질임금 추이를 보면은 임금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YOY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미국의 소비 둔화를 일으키지 않을까요?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굉장히 큰 거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좀 급증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나 좀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게 최근의 현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왼쪽 아래 그래프 보다시피 그 이게 컨테이너 박스 운송비를 좀 트렌드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 최근에 공급망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좀 빠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운송비도 올라가다 보니 전반적인 S&P 500 기업들의 영업 비용이 2022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 이상 오를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기업들 비용도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우려감이 많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사실 미국의 소비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달라스 연준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빠질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검은색 선이 그 달라스 연준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버블 지수 같은 거예요. 이게 빨간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구간은 좀 펀더멘탈 대비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 빨간색 선을 넘어서 지금 이 버블 지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그 부동산 가격이 좀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기우인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떤 것들을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도 차트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네. 미국에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뭔가를 많이 사고 있다. 근데 또 다른 차트에서 보면 많이 사고는 있지만 지금 그 여력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게 좀 약간 꺾이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 쪽에서 봤을 때도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보는 근거를 하나하나도 이제 네, 반박을 맞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네. 반박할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적고 그 일자리 수요는 너무 많다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미 사실 미국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숫자나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이미 팬데믹 이전 레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하던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다시피 미국의 고용 공고 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의 월에 1,000만 건 이상씩 나오고 있고 매월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사실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당연히 퇴직되는 숫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퇴직되는 숫자는 좀 빼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인 중에서 퇴직도 빼고 고용 중에서 퇴직도 빼서 보면은 완전히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그 숫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보시면은 그 이 굉장히 많은 그 건설 뭐 정보들 산업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신규로 생기고 있는데 이 채용이 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같은 경우 23%만 채용되고 있고 레저는 21%, 16%.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규로 일자리가 생기는 거가 그 채워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그 고용 일자리 수요가 임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소비는 올라갈 거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맨 앞에 건설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가 삭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삭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9%까지 돼 있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퇴직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네. 지금 그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기존 노동자들은 다 나가고 네. 그것만 간신히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건설 쪽이 굉장히 고용하기 어렵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 정도까지 몰랐네요. 네. 엄청난데요. 네. 미국 가서 일을 저도 그 생각 많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고용 상황은 이래서 임금은 어쨌든 앞으로 오를 것이고 그러면 임금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소비여력도 지금 살짝 좀 주춤한 게 물가를 이겨낼 만한 임금 상승이 나타난다면 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원래 임금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뭐 저희도 그렇지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그 좀 시장 시차가 있어서 그쵸. 지금은 좀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데 네. 결국에 물가는 좀 둔화가 되고 임금은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에 미국 이구인들 실질 구매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두 번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페이지 수를 보시면은 14페이지이고요. 네. 그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게 빨간색 선이 미국의 대출 그 금액을 표현한 거고요. 네. 상위 25개 지역은행 합산 대출을 말하는 거고 이 파란색 차트가 예금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007-8 금융위기랑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금이 엄청 많이 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의 지금 현금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풍부하다.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금리 상황에 대출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 대출 거의 안 늘어났고 네. 지금 예금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히 소비를 할 때 두 가지잖아요.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소비를 많이 하거나 네. 뭐 예금이 많아서 많이 소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비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뭔가 긴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만한 그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채무 불이행률인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면 보통 이렇게 대출의 채무 불이행률이 올라가는 게 첫 네. 번째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2007-8년 거의 금융 바닥이네요. 네, 지금 뭐 과거 2017-18 이럴 때랑 비교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초기 징후들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좀 시장이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여러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공포감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그 은행 그들의 이제 컨퍼런스 콜을 네. 좀 정리를 해왔는데 네. 네, 페이지를 보시면은 15페이지. 네, JP 모건 같은 경우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네. 긴축을 하더라도 예금이 줄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 만약에 긴축이 돼서 예금이 줄어들면은 그거는 뭐 별 필요 없는 예금일 겁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왼쪽 그래프 보시면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혹시 이런 채무 불이행률이 올라가는 초기 단계가 좀 보여지고 있나요? 라는 투자자의 질문에 굉장히 단호하게 in short, no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 징후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QT를 시작하더라도 예금이 줄지 않을 거라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은행이 보는 경기 상황 굉장히 펀더멘탈 견고하고 뭐 큰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예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내가 이제 경기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겠다. 대출 더 받는 거 금리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불확실성을 반영한 소비 그 예금 증가냐 아니면은 그냥 돈이 그냥 너무 돈이 많아서 많아서. 그런 거냐는 판단 기준은 네. 분명히 소비일 거예요. 근데 어. 지금 소비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네.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잘 쓰고 있는데 예금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네. 근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를 네. 보시면은 그 오른쪽 위에 차트인데요. 그 미국의 소비를 좀 가장 좀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프로드코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리테일 트래픽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거든요. 4월 마지막 주에 거의 전년 대비 100%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2021년에 이미 정상화됐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잘 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맞고 저도 뭐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비가 꺾였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표 같아요. 그 이제 아마존의 온오프라인 스토어 매출이나 제3자 서비스 매출을 합쳐서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0년이나 21년 대비해서 뭐 크게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건 맞는데 네. 팬데믹 이전 레벨 대비해서는 거의 150%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소비가 좀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단지 이미 작년에 그걸 다 반영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존도 지금 소비는 굉장히 스트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존슨 레드북 인덱스라는 게 이제 리테일 9,000개 정도 매장을 YOY 숫자를 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안 꺾이고 15%씩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둔화 징후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없습니다라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근에 실적 발표한 디아로턴이라는 기업의 이제 주문, 공급, 잔고 추이고 이거 오른쪽은 풀테그룹이라는 그룹의 주문, 공급, 잔고 추이입니다. 네. 지금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건설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택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얘네들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모기지 금리도 많이 오르고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수요가 꺾이는 모습 초기 징후 안 보입니다라는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주택가격도 안 꺾일 것 같습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참 요즘에 시장에서 보면은 주택 관련한 기업들이 좀 부진했어요. 아, 금리 부진했죠. 올라가지고 이제 집 안 살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수요는 꾸준히 꽤 는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미국에서 엄청 나구나. 그 예금 어카운트 맞습니다. 사실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시민들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 어카운트가 집계되는 거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의 어카운트가 집계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전통적으로 원래 저축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도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원래 그 빈부격차를 엄청나게 벌리는 네. 이슈고 디플레이션 다 같이 망하는 이슈고 원래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목 간단하게 확인해 네. 보자면 주택 업체와 럭셔리 브랜드 업체를 하나씩 네. 가지고 오셨어요. 네, 25페이지에 좀 그래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 소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사야 될 거고 그 이제 위에 차트 보시면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이 미국에서만 좀 인기가 많은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의 소비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PER 밴드 차트 보셔도 역사적 하단 수준에서 이건 너무 심했을 때고 좀 그 7배에서 9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하자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택건설업체를 말씀드리면은 27페이지이고요. 네, 주택건설 업체 같은 경우도 그 대형사 점유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건설 노동력을 이제 인건비를 더 얹어주면서 고용할 수 있는 확충할 파워가 수 있는. 있는 거는 그 대형 건설사밖에 없기 때문에 네. 디아로톤의 대형 건설사의 어떤 주택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은 모기지급료가 올라가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주가를 극단적으로 낮춰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실제로 디아로톤 같은 경우도 이번 분기 때 어닝 그 추정치 대비 18% 이상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이제 주택건설업체들 계속 실적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의 오해를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땅, 돈, 힘 하면서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이거 네. 항상 책 광고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돈이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이 흐르는 곳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집중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체감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렵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경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점검해 봐야 될 상황 또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